근골격계 치료를 하면서 해왔던 구조적인 접근법에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해보는 Korean Movement Optimism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림 얘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나와야 될 게 있죠. 이상근 증후군. 아, 예, 이 이상근 증후군 사실 이거 저는 사실 안 믿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제 엉덩이 뒤에서 이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가로지르는 이제 큰 신경 하나를 꼭 눌러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이제 저림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디스크 문제 아니면 허리 문제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상근 증후군으로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술자리에서 싸우고 싶으면 이 얘기를 꺼내면 된대요. 술자리에서 정치예요? 술자리에서 싸우고 싶으면 이제 이상근증후군을 얘기를 토픽을 꺼내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지난번에 우리 목편에서 제가 얘기했었고 이제 백승민 선생님이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상근증후군이 약간 TOS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TOS라는 흉곽탈출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 사각근이 이제 여기 신경을 누른다는 얘기인데 사실 검증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TOS가 목에 있다면 이제 허리는 이상근 증후군인데 음, 안타깝게도 이 이상근 증후군 역시 어떤 명백하게 밝혀진 기전이 있거나 혹은 뭔가 뚜렷한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되게 황금 같은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우리 사이아틱 너브, 우리 좌골신경이라고 하죠. 네. 좌골신경에 자골신경에서 그 싸고 있는 신경 조직 중에 88%가 신경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체세포 조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이거는 뭐 종교적인 문제긴 하겠지만 창조주가 혹은 어떤 진화의 그런 궁극적인 그 어떤 목적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자골신경이라는 놈은 애초에 압박을 잘 받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아, 음. 왜냐면 우리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앉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좌골신경은 다른 신경과 다르게 약 88%가 체세포 조직이라서 그 음, 내부의 12%만 신경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압력에는 굉장히 잘 견뎌요. 이게 문제가 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상근증후군의 그 실제 유병률은 실제로 신경외과 의사들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음, 1%밖에 유병률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 이상근증후군이라는 거는 대부분 케이스 리포트라는 형식의 사례 연구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케이스에선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상근증후군이 이 자골신경통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얘기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자골신경통에 의해서 근육이 위축이 된 건지 그 근육이 이렇게 압박 때문에 자골신경통이 나타난 건지 입증할 방법이 없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상근은 되게 멀쩡합니다. 문제가 음, 없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이상근 증후군은 산타클로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존재한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음. 약간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도 현상금은 걸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현상금 걸어도 되죠. 충돌되는 사람 예, 본 적 있는 건 현상 예, 걸었는데, 실제로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시면 음, 현상금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상근증후군이라고 의심되는 환자를 만났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 이상근증후군이 문제인지 아닌지 감별할 수가 없어요. 아, 해부해 보지 않으면 아, 우리가 해부해서 이게 오픈하지 않으면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임상 징후가 디스크랑 100%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음, 디스크에서 기인된 건지 이상근증후군 때문에 기인된 건지는 알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 이상근증후군은 근거가 굉장히 없는 이론일 경우가 되게 많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나 누군가 어떤 일반인 분들이 계시다면 내 치료사 혹은 내 트레이너가 이상근증후군이다 하고 하면 다른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음, 그만큼 진짜 근거가 없다라는 그거 거고. 없다.
유병률이 너무 보고된 음, 유병률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100분의 얘가 1 정도.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지 않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그런, 이 사람을 해부해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아, 초음파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음, 힘들고 초음파로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증의 결과인지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통 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절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근을 풀어보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붙은 이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상근을 푸는지 아니면 엉덩이를 푸는 건지 이게 압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근이 위치적으로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지 그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근 엉덩이 풀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근이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좌골신경 주행 경로에 따른 그 근육의 말초 감작이라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그런 도수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완화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음, 결단코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음. 네, 느낌이 달라진 거네요, 결국. 네, 일시적으로. 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질환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요통의 원인으로 이 지적받는 근육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기다려온 코너입니다. 아,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들어왔던 이제 근육들은 대표적으로 QL, 어, 요방형근, 장요근, 그리고 복압, 그래서 음, 코어 근육.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QL, 또 이 장요근, 복근, 그리고 이런 요소들, 이런 다른 근육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허리 통증을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QL 머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만약에 QL 머슬이 진짜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면 야구 선수나 크리켓 선수처럼 편심성 운동을 하니까 한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유병근 차이가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음, 2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단면적이.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허리가 안 아플까? 음, 그리고 처음부터 그 유방암근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어, 진짜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요즘 또 그런 그 SNS 같은 데서 아까 우리 네, 하지마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 이 네. 근육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방형근은 원래 불균형한 근육이고요. 그 아, 네. 기능적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요. 음, 그리고 그 근육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기능적으로. 음, 전혀 없어요. 에비던스도 전혀 없고 논리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왜 그 근육만 문제가 되느냐. 그 그쵸. 극단적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디스크랑 관련된 비수축성 조직의 그 연관통이 부위가 요방형근 부위랑 거의 유사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덩달아 억울하게 걸려온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근육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요방형근에서 보면 다들 이제 허리 아프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숨 아, 내쉬세요 하면서 이제 쭉 들어가는 이제 어, 대표적인 또 근육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니까 요방형근이 음, 아니냐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누르는 거는 결국 아까 전에 말했던 이상근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그 압박으로 인한 그 감각의 변화인 거지 그것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거 뒤에도 이제 장혁근 할 때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요방형근이든 장혁근이든 일단 뭔가 내 치료사가 굉장히 막 스페셜한 테크닉 내 손끝에 뭐 어떤 감각으로 막 열심히 들어가요. 막 네. 대장을 뚫고 똥을 뚫고 들어가서 뭔가 만졌대. 그래놓고 막 쑤셔 넣죠. 그래놓고 숨 네. 들이쉬고 내쉬세요. 하면 환자가 어떻게 해요? 아프면서도 아프죠. 시원한. 네. 일단 아파요. 왜? 네. 그걸 만지려면 말도 그쵸. 안 되는 몇 겹의 층을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맞습니다. 우리 장기 조직이 그 압력에 대해서 되게 유해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통증은 되게 음, 극심한 통증이 될 거예요. 근데 음, 이렇게 통증을 통증으로 이기는 걸 DNIC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유해 자극을 통해서 유해 자극을 억제하는 건데 음, 엄마 나 여기 뺨 맞았더니 아파 친구한테 맞았어 하는데 엄마가 치료해 줄게 하고 야구 몽둥이로 머리를 후지떨 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 어, 이제 여기 안 아프지?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처구니 없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 행위 때문에 그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통증을 통증으로 잇는 테크닉 때문에 좋아진 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이제 이 해부학 공부하면서 저 궁금했던 게 이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서 들어가잖아요. 배 앞으로.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해부학 공부할 때는 등이 더 가깝더라고요. 맞아, 훨씬 가깝죠. 예. 근데 왜 등에서 안 들어가지 해서 예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다가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러면 왜 등으로 들어가는 게 왜 안 되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더 가까운데 왜 음, 등으로 안 들어가냐요? 하니까 근육이 많잖아. 이러는 거예요. 음. 예. 근데 그 근육은 못 뚫는데 장기는 뚫을 수 있다는 게 사실 항상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예. 그 쟁여근을 마사지하고 싶으면요. 차라리 똥을 마사지하는 게 더 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쵸. 가는 어차피 길에 또 쟁여근을 만나야 만지기 되니까. 전에 여러분은 그 똥을 만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음, 그래서 이거는 쟁여근 마사지가 아니라 똥 마사지다. 야, 이거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살 나쁘겠는데요. 여러분은 똥 마사지를 당한 거죠. 음, 똥 마사지.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장요근으로 넘어가자면, 이 장요근이라는 거는 그럼 만질 수가 없었던 뿐더러,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해 자극을 통해서 이제 통증이 해결이 된 거였다면, 그러면 장요근 자체가 그러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쟁여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쟁여근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음, 역학적으로 쟁여근이 문제가 될 일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애들은 그러니까 허리 척추의 안정화 역할을 대부분 하고 음, 몇 가닥의 섬유가 이제 고관절 굴곡근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문제 삼을 거면 왜 다른 근육은 문제 삼지 않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요. 음, 더 많은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하필 쟁여근이냐. 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쟁여근을 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연구나 칼럼은 없었어요. 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하긴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유력한 이유로는 이제 쟁여근이 짧아져서 네, 그쵸.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죠. 장여근은 장여근은요 짧아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일따금씩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일어난다거나 혹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 잠깐의 한 2분에서 3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다시 원래 길이로 회복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때 새우 자세로만 24시간을 자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다리를 다 펴고 자는 이상 장혈근은 짧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나는 장혈근이 짧은데 그럼 그 사람은 24시간을 새우잠 자거나 24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일 겁니다. 음. 음. 그럼 보통 이 장요근이 짧은지 안 짧은지 평가를 할 때,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토마스 테스트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게 짧아진 게, 이게 짧아졌어요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짧아져서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 장혈근이 짧아진 게 아니라 그 길이만큼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일종의 저항을 하는 거네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신경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근섬유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아요. 이건 햄스트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우리 햄스트링 짧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햄스트링 짧아지지 않아요.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감각 내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장여근도 마찬가지다. 음, 그리고 이 장여근에 관해서 미신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거의 한 챕터로 다뤄야 될 정도로 쓸데없는 미신이 되게 많은데 음, 대부분의 이 미신의 100%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음. 진짜 이 장요근은 또 특히 저도 많이 들었던 게 이게 또 다리에 붙어서 또 허리에 붙어 있잖아요. 요추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탓을 많이 이게 짧아지게 되면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부 크로스 신드롬 그죠. 얘기하잖아요. 예, 로어 크로스 맞아요. 신드롬이라고 해서 맞아요. 하부 쪽으로 많이 연결되는데 응. 걔들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 전만이 나 이게 척추 이 골반에 이제 전방 회전 안테리어 음, 틸트가 나오게 되고 또 그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짧은 게 아니라 그냥 걔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근육의 길이가 음, 어디 뭐 캐스트에서 이렇게 몇 달간 고정, 몇 주간 고정한 거 하지 않는 이상 사이클로미어라고 하는 그 근섬유의 기본 단위가 변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또 혹시라도 전문가가 장유근이 짧아졌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맞습니다. 사실 그 아까 하부 이 크로스 신드롬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생각 대부분이 앞으로 그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림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네 이제 그죠, 그죠. 전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그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상 범위의 근육을 갖고 계시는 거겠네요. 하면. 이제 이상적인 정렬은 약간의 안테리틸트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안테리틸트는 아닌데 그 네. ASIS랑 그 전상각 골격이랑 후상각 네. 골격 그 PSI 높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네. ASIS가 좀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방경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골반이 어떤 전방경사가 된 건 아니고 골반은 그냥 아, 그대로 있는 놈인 거고요. 그렇게 생긴 건데 근데 또 아,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이 또 하나 있죠. 그러면은 장요근이 짧아지면 전방경사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네, 요것도 그렇죠. 한 대 맞아야 돼. 요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요근은 근육이 짧아져서 뼈의 위치, 관절의 위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음, 연구들을 보면요. 골반 경사의 정도랑 장요근의 토마스 테스트의 그 결과값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이거 만약에 전방 경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거는 장요근이 짧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생적인 골반의 형태가 다른 거거나 음, 골반 뼈 모양이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요근이 짧아진다고 아니 그 조그만 근육이 짧아졌다고 체형이 바뀔 정도면 아니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벌크업 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게 돼야 되겠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옛날에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요렇게 생겼잖아요. 니 그 문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진짜 너 머리 스타일이 서운하네. 왜 그따구냐? 너 그거 문제다. 너 지금 여기 뽕이 더 길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일로 쏠리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음, 쌤도 지금 머리 약간 비대칭이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문제 될 수 있어요. 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죠. 네, 좀 맞춰야 되겠네요, 이거. 대칭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 장요근의 힘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근데 정말 그러네요.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요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장요근은 안정근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죠? 또 힘근육은 또 그 외에 이제 요인들, 이제 뭐 다리를 굽힌다고 한다면 이제 그 대퇴근들 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짧아져 가지고 이 전방에 이 골반의 흔들림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안 하면서 안정근 겨우 그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어, 점이 참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논리적이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호흡 강의가 진짜 아, 네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호흡이랑 요즘에는 또 호흡이랑 장요근을 또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네네. 같은 발생이거나 혹은 같은 근막 경선 내에 있다고 해서 네, 본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이런 비슷한 거야말로 데서. 네. 진짜 구조주의인 거고 음, 자칫하면 물론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임상 출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맞습니다. 저도 이제 호흡에 대해서도 이제 제 멘토님들도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정통적으로 음, 해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일단 제가 느꼈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음, 그리고 또 긴장도가 떨어진다. 그 자체가 사실 벌써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벌써 많은 그 치료에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게 어떤 근육과 연결되고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증명됐다라는 아직까지는 카더라에 조금 음, 더 가깝다라는 그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절대 그것을 어 뭐냐 뭐 좋니 나쁘니 이렇게는 절대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그 마지막 근육, 코어 근육. 또 아, 우리 또 허리 아프면 또 코어는 장난 아니게 많이 잡잖아요. 이, 골치가 아픕니다, 진짜. 예, 제일 이제 허리 아프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눕혀가지고 데드버그 하고 잘하신다. 그러면 이제 바로 버드독 하고 하는 네.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그 코어 근육이 정말로 힘이 좋아서 허리를 낮추는 것인지 혹시 이 점에 대해 이러한 접근법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실제로 그 코어가 복압을 형성한다. 그래서 척추의 뭐 안전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되게 오래전에 판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시한 이론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밥그릇 안에 공이 가운데 있는 거 그 그림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네네네. 안정성이다. 그게 스테빌리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뭔가 복압이 증가하고 혹은 코어의 안정성이 증가하면 척추의 그런 미세한 근육들이 척추의 정렬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하에 더 쉽게 뭔가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음, 검증한 연구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2019년, 2020년까지도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음, 실제로 그런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 어떤 뭔가 몸통의 강성이 증가하는지에 대해 했던 연구가 없었다가 이제 비로소 거의 한 2000년, 2019년, 20년에 이제 연구가 도출됐어요. 이제 쌈시라고 하는 연구자가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스타빌리티 이론이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연구가 한 번도 되지 않고 이론으로 남아 있다가 처음으로 진짜 안정성, 안정화 운동 이후에 안정성 개선이 있는지를 연구한 건데 놀랍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안정화 운동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몸통 강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EMG를 다 몸을 둘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복강내압 이론이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우리가 급성 유통이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급성 요통이 오면요. 네. 그때 되면 그냥 처음에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있는데 급성 요통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허리의 강성을 엄청나게 올리죠. 아, 그쵸. 머슬 가딩이 진짜 생기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런 주변 표면 근육들을 사용해서 그 몸통의 강성을 되게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 코어 근육의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요통에 뭔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었더라면 그럼 왜 급성 요통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또 허리가 아플 때도 불구하고 복압을 음, 이빠이 올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이게 안정성이 문제였으면 어. 이 안정성이 더 잡힌 거잖아요. 급성 요통 그렇죠, 환자들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뭐가 안정성이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 사람의 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뭐 기준이 없어요. 음,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어떤 되게 언스테이블한 표면에서 막 많이 안 떨리고 잘 버티고 혹은 뭐 복근이 많이 안 떨리고 하면, 당신 코어 좋네. 그쵸. 그거는 플랭크 잘하고. 코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태스크에 대한 스킬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숙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음, 코어 근육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모터 컨트롤에, 그 모터 스킬에, 그 변수에 잘 적응했는지에 대한 결과값인 거지. 덜 흔들리고 힘이 좋다고 해서 코어가 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얼마나 훈련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이게, 상황에서 얼마나 훈련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오늘 제 네, 환자 중에 네, 클라이밍을 한 8년 하신 분이 오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음, 근데 그분 식스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 사이드 플랭크를 못해요. 떨려서. 그럼 이거는 야, 과연 코어가 약한 걸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은 짐볼 위에서 버티지도 못해요. 흔들려서. 음, 이분 정말 누구보다 그 코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스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터 스킬을 습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떨리는 거지. 그게 보갑의 형성이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음, 만약에 그 코어 이론, 그러니까 보갑 형성이 진짜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는 그 이론이 증명이 되려면요. 그 코어 엑서사이즈를 하고 나서 보갑이 진짜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연구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 코어 엑서사이즈의 이점을 조사한 연구에서 대부분은 다 이 코어 운동이 그냥 일반적인 운동이랑 차이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을 자꾸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검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치 검증된 이론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폴 하디스가 있죠. 그 복행근 네. 지연수축 얘기하셨던 그 아주 네네네. 훌륭한 지금도 되게 저도 리스펙하는 분인데 이제 그 그분 그 얘기 안 돼지, 하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요. 왜 안 해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리고 피터 오설리반 선생님께서 백페인 팩트 10을 발표했을 때 약한 코어가 당신의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고 아,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갑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고 음, 검증할 방법이 되게 어렵죠. 검증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되게 여러 가지 막 초음파를 통해서 뭐 복행근이나 내복사근, 외복사근 이런 수축 타이밍을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치료들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음, 이렇게 작은 부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점진적인 그런 운동 수준을 봤을 때 저부하의 운동으로서는 되게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이게 절대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내가 코어가 약해서 허리가 아픈 거야 절대 아닙니다. 음, 절대 결단코 당신의 코어가 약해서 허리가 아픈 이유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신념들이 오히려 그 환자분이나 고객의 통증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이 운동을 시킬 때 이제 허리 아플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안정성이 워낙 세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 안정성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저는 코어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근육 방어, 머슬 가딩이라는 거는 꽉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지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가딩을 조금씩 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접근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코어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허리에 긴장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본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코어 운동은 허리 통증에 불필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허리 통증을 개선을 좀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테크닉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안정성 그리고 또 코어 을 통한 코어의 안정성이 허리와는 연관이 없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강 훈련이랑 안정화 운동이 절대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들은 그 해당 환자나 고객의 그 운동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훌륭한 음, 도구죠.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 코가 약하다고 허리가 아프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번에 세 가지 근육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방형근, 장요근, 그리고 코어 근육. 이렇게 세 가지 근육들이 허리 통증에 얼마나 연관을 미치냐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SNS에서 또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그러한 그러한 근거가 그래 강하지 않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또는 이제 들어왔던 그런 치료 방식들 또는 운동 방식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음, 숙지를 해주시고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서는 또 그렇게 또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Korean Movement Optimism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영상을 통증이 있는 친구, 회원 또는 고객,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공유해 주세요. 통증에 대한 최신 정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